이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다. 금매를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진아이스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오늘 하나씩 하나씩 짚어볼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이야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한 네 가지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데이터들을 지난 정부 그리고 앞으로 올 정부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어떻게 될지, 집은 지금 사도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그 첫 번째 키워드는 공급입니다. 부동산에 가장 영향을 주는 키워드예요,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이 공급을 변화시킬 정책들을 내놓지만 당장 그 공급을 내놓을 수는 없어요. 뭐 옷 하나 만들듯이 공장 24시간 돌려서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 멤버들하고 한 지금 20개월 넘게 공부하면서 뉴스 브리핑을 매번 하거든요. 20개월 동안의 뉴스에서 계속 나왔던 게 지난 10년간 착공 물량 최저. 지난 10년간 건축 허가 물량 최저.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청한 양이 제일 적었다. 그 얘기는 뭐냐? 건축 허가를 받고 얼마 있어야 새 집이 생겨요? 3년? 아니죠. 착공부터 3년이에요. 그러니까 허가 받고서도 착공 들어가기까지가 또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더 공급까지는 거리가 먼 건데 그거조차도 10년 동안의 데이터 대비 최저치라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공급량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올려드리는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부동산 지인 데이터를 올려드렸는데 지금 서울 쪽 볼게요. 서울에 한 최소한 4만 8천 세대 정도가 매년 공급이 돼야지 되는 적정 공급량이에요. 이 적정 공급량부터 22년부터 계속 부족하죠. 그런데 올해도 부족하지만 26년도만 돼도 한 6분의 1 토막, 27년도에는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필요한 공급량 대비 진짜 실제 공급량이 부족한 거예요. 공급 수요 법칙,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 시간에 또 경제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한다. 너무나 간단한 경제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매수하려는 사람보다 물건이 적여서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 정부도 약속했던 270만 호였나? 예, 요거 약속 다 못 지켰죠. 새로운 공약들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4기 신도시 얘기가 나와요. 3기 신도시도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죠.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면 빨라야 10년? 재개발 재건축하고 좀 비슷하죠. 빨라야 10년이고 발 빠르게 토지 투자하러 가시는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토지 투자할 게 아니라면 4기 신도시, 글쎄 3기 신도시보다 좋은 입지 있을까 싶어요. 그렇게 입지 좋은 곳, 우리 모두가 살고 싶은 곳이 아닐 확률이 높고 이번에 당장 대통령 되신 분께서 지정하셔도 10년 안에 입주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 10년 안에 입주한다고 해도 앞으로 공급량 이렇게 부족한 이 데이터를 따라잡아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는 어렵다.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데이터, 전세 가격 상승. 사실 요거는 처음 1번 공급 데이터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지금 집값이 오르지 않던 시기에도 전세가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방에 아직도 전세가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뭐 대구나 최근에 공급이 많은 대전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서울, 경기 전세 가격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곳에 입지 전세가는 오르고 있고요. 지방도 이 전세가가 상승 전환한 곳이 꽤 됩니다. 이 전세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실거주 수요가 계속 있다. 그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 전세 공급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 보면 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또 매수자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공급 대비 매수자 수요가 더 늘어나고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니 결국은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세에 대해서도 사실은 새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전에 10년짜리 전세 이야기 나온 거 기억나세요? 요거 난리 나서 쏙 들어갔죠. 설마 이 키워드를 다시 가지고 올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임대차 2법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계속 가져갈 확률이 높아요. 결국은 전세는 거의 4년 동안 바꿀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세를 새로 맞출 때 누구든지 내가 4년 동안 집값을 못 올린다는 거지. 임대인 입장에선 요걸 감안하고 전셋값을 올리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 번 올릴 때 굉장히 많은 전셋값이 올라가고 4년 이상은 누구나 원하는 좋은 입지의 전세라면 4년 이상 같은 집에서 살기는 어렵겠다. 요게 앞으로도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역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겠지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 세 번째, 금리. 지난 하락, 그 무서운 하락 시장, 정말 스키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듯이 그렇게 무섭게 내려왔잖아요. 그 하락 시장을 주도한 아이가 바로 이 금리 키워드입니다. 그것도 금리가 하락하지만 그냥 하락이 아니라 정말 급격한 하락이었죠. 그래서 정말 모든 심리가 정말 그때가 늦가을, 겨울 들어가는 그 시기, 22년 막 11월, 12월 요때 그 추워지는 그 시기에 마음도 몸도 생각까지 얼어붙게 할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금리는 사실은 우리가 집을 매수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이 있어요. 요즘 레버리지 없이 자기가 현금 다 모아서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차 한 대도 할부로 사는 시장인데 그래서 금리 데이터가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현재 금리가 2.75%. 요 상태에서 이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집값이 자꾸 오르고 있으니까 금리를 다시 올릴까? 어떤 정부에 따라 다를까? 요 부분 제 생각은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금리를 올릴 수는 없겠다입니다. 지금 대선의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아세요?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부양. 이 경기를 다시 살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 왜 그렇게 자금을 많이 풀었어요? 경기 침체를 막아보자 해서 그렇게 자금을 많이 풀었던 거죠. 그리고 금리도 막 인하를 했어요.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데 뭐라고 말하냐면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경기 부양책을 가지고 온다면 금리를 인상하는 건 절대 없고 현재 금리를 유지하거나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는 그렇지만 이 금리 인하로 부동산이 걱정된다면 주택담보대출 정도만 좀 규제를 하지 않을까 요런 정도로 생각하고 기준금리는 내려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에 파란 사인이 들어오는 거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네 번째 데이터 유동성. 대출이란 키워드로 이야기해도 되긴 하지만 요 유동성 부분에서는 대출도 물론 생각해야 돼요. 스트레스 DSR이 7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출 총량이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만 대출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총선 이후까지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겁다면 대출 규제는 규제 중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사실 요거를 실행하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법 규제 사항이 아니어서. 어쩌면 규제가 들어와서 대출을 통한 유동성은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어요. 요 부분에서는 부동산 상승에는 빨간불인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선거를 치른다는 것에 대한 유동성, 풀리는 것을 간과하셔서는 안 돼요. 예전처럼 막 금품이 많이 수수되고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중에
큰 돈이 풀립니다. 선거 자금들이 풀리고요. 그리고 또 경기 부양 정책에 의해서 주택담보대출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 자금 같은 것들이 많이 풀어지고 이런 것들이 공약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정책 자금만이 아니라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는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 부분을 새 대통령 후보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유동성은 더 좋아질 확률이 높고 금리를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상승 사인은 네 가지가 모두 저는 파란불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이전 정부에서 실행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정책들 한 몇 가지를 짚어볼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갈 방향성도 한번 짚어볼까 해요. 가장 먼저 짚어보고 싶은 거는 재초원입니다. 요걸 폐지하기로 했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폐지는 아예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약간 더 완화하는 정도로 가겠지만 폐지는 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사기 신도시가 아니라 서울 도심 내 누구나 원하는 메인 입지 좋은 곳에 40년, 50년 된 아파트가 아니라 새 아파트 받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겠다. 공급이 더 부족해지겠다. 모두가 원하는 그곳의 공급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왜 폐지하자고 하냐면 이것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세금 같은 벌금 같은 돈을 걷고 안 걷고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사업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노후된 아파트가 도심 내에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새 아파트로 들어오면 살고 싶은 그래서 정말 원하는 곳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곳에 메인 입지를 제초안이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취득세 완화, 중과를 좀 배제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정책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게 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 소급 적용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그거 믿고 계약하신 분들은 정말 지금 정말 가슴 쓸어내리실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앞으로도 어떤 정부도 이 취득세 부분은 손댈 이유가 없겠다. 왜? 시장이 지금 다시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굳이 이것을 풀 정부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취득세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 중과 때문에 어떤 현상이 지난 정부에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죠? 똘똘한 채를 넘어서는 양극화에서도 초양극화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냥 집 한 채 사서 거기 살면서 오래 보유하면 이보다 더 좋은 투자가 없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50억짜리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억짜리 다섯 채 갖고 있는 사람, 10억짜리 다섯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니까 다 필요 없어. 다들 압구정으로 달려가고 반포, 잠실로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냥 가상으로 한번 10억짜리를 사서 한 10년 정도 거주를 했더니 뭐 압구정이나 이런 쪽에서 한 50억이 되더라. 물론 가상이긴 해요. 양도 차익이 4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한 채만 보유하고 거주를 했을 때 10년 거주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받는 거 아시죠? 12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이어서 전액 비과세는 되지 않을지언정 10년 동안 보유하고 실거주를 했더니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양도세 계산기에 지금 제가 넣었어요. 취득할 때 무슨 수수료 같은 것도 안 넣고 그냥 정말 단순하게만 계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2억 4천 정도. 2억 4천 많다고요? 40억이 늘었는데 2억 4천?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부부가 공동 명의로 했다고 해서 요것도 한번 넣어봤어요. 그 다음 자리 한번 보세요. 1억 4백이에요. 두 분이 합쳐도 2억 8백 정도. 여기에 만약에 뭐 취득에 들어간 비용들 같은 거를 넣었다면 요거보다 더 적게 나오겠죠. 40억의 수익이 10년간 났는데 세금을 2억 정도만 내면 된다. 이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요거 다 계산해보고 세무사에게 또 감수받고 다 압구정으로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상황이 취득세 중과 그리고 종부세 중과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 한 채에만
강남 3구, 용산구에 가지고 있으면 주택으로 인한 재테크는 끝난다. 요걸 정부에서 세팅해 준 세금 정책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취득세에 대한 중과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양도세 중과. 지금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26년 5월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갈까 싶기는 해요. 혹시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요 부분, 요건 사실 만약에 중과 유예가 거기서 끝나고 중과가 다시 되살아난다면 그 전에 매도하기 위해서 매물들이 강남 3구, 용산구에서 나오겠죠. 그럴 경우는 사실은 매물도 나오고 금매도 나오고 그러면서 사실 시장의 매물이 풀어지면서 가격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요 중과 유예는 안 해줄 확률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요 포인트에서는 그럼 어쩜 내년 한 3, 4월쯤에는 금매를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는 거죠. 모든 정부의 생각들이나 정책들을 다 읽고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더 오를까 떨어질까 정확한 금액까지는 계산할 수는 없어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본적인 부동산 가격을 알 수 있는 지표 네 가지 요거를 좀 짚어보고 또 새로운 정부의 기조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새 대통령 후보들 정책들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조기 대선과 관련하여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네 가지 데이터로 짚어봤습니다. 그 첫 번째, 공급. 서울 중심으로 봤을 때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2025년도에도 부족하고요. 2026년도에는 필요 공급량의 6분의 1 수준. 정말 공급이 많이 부족하죠. 27년도에는 한 5분의 1 수준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뭐 3년 뒤는 바뀔 수 있으니까 요 정도만 감안하시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가격이 오르는 첫 번째 지표라는 거 꼭 감안하세요. 두 번째, 전세가 상승. 전세 물량 자체도 많이 부족하고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도 전환할 수가 있고요. 매매 수요에 더해지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금리. 현재 기준금리 2.75%. 그렇지만 이 기준금리를 새 정부도 올릴 수는 없을 거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경기 부양입니다.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해서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부동산 상승 사인입니다. 네 번째 사인, 유동성. 대출을 조여서 유동성을 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7월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 때문에 대출 총량이 좀 줄어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선거 자체에서 쏟아지는 그 유동성을 간과할 수 없고 경기 부양 정책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주택자금 대출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 이렇게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 유동성이 좋아지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 상승 사인에 해당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고민만 하다가 실행하지 못했던 취득세 중과 완화, 제초안 폐지, 이 모든 것이 원하는 곳에 공급도 못하게 하고 다주택자가 여러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것까지 막고 종부세가 여전히 중과가 있기 때문에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초양극화 시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왠지 오늘 내용이 좀 우울한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좀 무거운데 시장이 참 조용하고 잠잠해요. 그럼 우리는 정부 탓하면서 또 내 상황 탓하면서 그렇게 신세 한탄만 해야 될까? 여러분, 가장 먼저는 내 자산 얼마 정도 되는지 꼭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내가 들고 있는 보험까지 저축까지 가용자금이 얼마인지 체크해 보시고 대출 가능 금액 이 부분은 여러분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꼭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가용자금 대비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내가 살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하셔서 꼼꼼히 공부하시고 부동산에도 들려보시고 어쩌면 지금은 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올 연말이나 내년쯤에 매수할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먼저 임장가 보셔서 그 집 구조도 봐두시고
사시고 그렇게 마음에 둔 그 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 지금 내 집 마련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차라리 지금 잠잠할 때가 더 낫지 않을까. 모두들 숨지기고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집값이 오르면 팔지 않으려고 더 높은 가격에 팔려고. 매도자 입장에선 그렇고요. 매수자는 혹시나 가격이 내릴까? 이런 생각 아닐까요? 그런데 가격이 내릴 조짐은 보이지 않는 거죠. 누구나 원하는 그 입지의 아파트, 그 입지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차근차근 공부합시다. 이번 대선 하나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 정책을 꼼꼼히 살펴야 하지만 진짜 꼼꼼히 살펴야 하는 또 하나는 내 자산 상태, 살고 싶은 그곳의 부동산 공부입니다. 그 공부 제가 꾸준히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꾸준히 저하고 함께 가볼까요? 이번 대선 공약도 함께 지켜보고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 대한민국 경제 상황 함께 헤쳐가면서 똘똘한 내 집 마련 함께 해봅시다. 오늘도 미라클